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살화유권이라 하는데 살화유권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자고요. 비부명리, 청간론 비결, 살화유권, 경금일간과 병화는 칠살 관계로 일간이 두려워하는 관계이다. 그러나 신강하고 유력한 칠살이라면 고관대작이 된다고 하는 것이 칠살이다. 경금과 병화는 천역마 성분으로 활동력이 왕성한 사람이다. 대체로 양천간은 칠살을 반기지만 음천간은 칠살을 반기지 않는 특성이 강하다. 특히 일간이 양인월에 태어나거나 비겁이 왕성하다면 칠살을 두 손 들여 환영한다. 병화가 임수를 반기는 경우가 많고 경금 또한 병화를 반기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이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인은 병화는 태양이고 경금은 달이므로 서로 간의 낮과 밤을 상징하기에 병화 태양이 밝으면 경금달이 드러날 수 없으므로 피해의식이 있게 된다. 그러나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난 경금으로 신강하고 조를 성격시키는 병화라면 두 손으로 환영하지만 봄이나 여름에 태어나고 경금이 허약하다면 원진 관계처럼 썩 좋아하지 않는다. 신강한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법과 권위 서고 세상의 지도자로 봉사하는 명운으로 권력을 지향하게 되는데 그러나 병화가 귀신일 경우 직장 근무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다. 육친적으로 병화는 평관이지만 경금을 적절히 제어하기에는 약하다. 왜냐하면 병화의 화기는 분산되는 기운이고 정화의 화기는 결집되는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병화는 우리 성분이다 그래요. 이 정화는 개인적 성분이다. 왜냐하면 병화는 모든 것을 밝힌다. 예를 들어서 병화가 가로등이라면 이 가로등 주위에 모두를 밝힌다. 태양이라면 전 세상을 밝힌다 그래요. 그러나 이 정화는 이 병화가 가로등이라면 정화는 가로등이 되지 못하는 가정집 전등불에 해당이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가정 내 방 안만 밝히는 상태. 그렇기 때문에 이 정화는 불빛이 이렇게 나간다면 이 병화는 이 화기가 이렇게 나가는 성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나가는 각도 자체가 많이 차이가 있다. 엄청난 화력으로 작용을 하고 열기로 작용을 한다면 이 정화는 타인의 피해를 주게 된다. 너무 강렬한 용광로 불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병화는 전체를 뜨겁게 하기 때문에 용광로 불에 해당이 되지 않고 정화는 사막을 만드는 역할으로 변화가 된다면 이 정화는 용광로이다. 그러면은 사막은 전체를 태우고 만물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 정화는 바위 덩어리가 됐건 모래가 됐건 모두 다 완전한 녹여버리는 성질이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와 정화의 차이점이 있고 일단은 이 경금일간이 병화를 만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 조건을 찾아야 되겠죠. 이 병화의 임무는 만물을 성장시키는 임무이기 때문에 간목도 좋고 을목도 좋고 모든 만물을 성장시키는 그러한 임무이다 그래요. 이때 병화가 있을 때는 경금이 싫어하는 기토를 만나도 크게 해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건이 하나가 있다. 이 병화가 투출이 되면 어떠한 조건일지라도 이 신금은 투출해서는 안 된다 그래요. 특히 여자 사주 경금일간이라면 경금일간에 신금이 어디에 있든지 이 병화가 투출을 하면 이 신금을 겁탈해 간다 그래요. 이 병화. 이 병화한테 신금을 빼앗긴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병화한테 신금을 뺏기는 것이 아니고
이 경금이 신금이 근접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이 경금이 경인으로 와서 나의 인중병화, 나의 이 병화가 본남편이 되는데 이 본남편이 예를 들어서 신금이 있었다. 그러면은 신금한테 눈이 간다. 마음이 간다. 그러면은 남편의 마음이 변해서 이미 사라질 것을 상징을 한다 그래요. 그러면 언제 사라지느냐? 자, 한번 보셔요. 이 병화가 그렇게 좋아하는 이 병화는 지금 현재 경인으로 와서 인중병화죠. 인중병화 3합을 하는 축토운에 축중 기신계, 기신계가 암장이 들어가 있고 임중 갑병무가 암장이 되어 있는데 경인 일주로 축대운이 오면 서로 간에 어쩔 수 없이 끌려옴의 법칙에 서 각기야 병신아 무게합이 되고 요 병화는 이미 신금이 투출이 되어 있는 상태 속에서 신금이 드디어 나온 상태가 되기 때문에 병신합으로 내 남편의 마음이 이때 변해버린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금으로 태어나면 어떠한 경우라도 경금이 병화를 만난 상태 속에서는 신금겁제는 투출하지 말아라. 신금겁제가 투출을 하면 거의 내 남편을 빼앗긴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진다. 특히 병신합은 그 압력이 너무 강해서 신금이 병화가 신금을 빼앗아 가는 것보다는 신금이 병화를 빼앗아 가버린다. 왜냐하면 신금이 병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야 신금의 드러남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신강한 경금이 병화를 만나면 법과 권위 서고 세상의 지도자로 봉사하는 명으로 권력을 지향하게 되는데 이 병화는 그 어떠한 천간도 무서워하지 않으나 정말 무서워하는 것은 개수와 신금만 무서워한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떠한 경우라도 병화가 투출이 되었다면 이 개수와 신금은 없애야 되겠다. 이것이 조건이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이 신금이 있을 바에는 그 병화와 격하고 있고 개수도 격하고 있을 것이 조건이다 그래요. 그러나 병화가 귀신일 경우 직장 근무에 적합하지 않으며 그 재능을 발휘하기 어렵고 육신적으로 병화는 편관이지만 경금을 적절히 제어하기에는 약하다. 왜냐하면 병화의 화기는 분산되는 기운이고 정화의 화기는 결집되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병화는 태양으로 만물을 포용하는 성분이 되는데 경금 일간의 사주에 신금이 투출되었다면 병화의 마음은 오로지 신금에게 향하게 된다. 가령 경인 일주 여명이라면 병화는 남편이 되고 직업이 되는데 신금이 투출했다면 틀림없이 남편의 바람기가 나타나 이것으로 인해서 부부 이별하는 작용이 된다. 아까도 또한 이것도 설명드렸죠. 그래서 직장 생활에서 내가 승진해야 할 때 신금이 병화를 겁탈해 가므로 그러므로 경금 일간은 병화보다 정화가 쓰임이 더욱더 많은 것이다. 그러나 사주격이 좋으면 낮과 밤을 밝힐 수가 있다. 병화는 만물의 생장을 돕는 역할이고 열기로 작용해도 더욱 극히 더울 뿐이다. 그러나 정화가 열기로 작용한다면 공업용 화기가 되므로 경금을 재련해서 기물로 변화시키는 작용은 오로지 정화만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간목을 생목으로 사용할 경우 정화보다는 병화의 쓰임이 더욱 효과적이고 양인 합살이나 조우가 필요할 때 역시 병화가 정화보다 더욱더 큰 쓰임으로 작용한다. 경금은 겉으로 화려하게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마음을 쓰지 않고 내면적인 것에 관심을 두는 종교 성분이 강하게 되는데 병화를 만나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닌 명령받아서 하는 일에 해당하므로 고분고분 순리에 복종하며 봉사정신이 강하고 법규를 무서워하며 두려워하고 법질서 안에서 살고자 하는 성격으로 형성이 된다.
그래서 자신을 혹사할 정도로 엄격하며 자신이 맡은 일은 어떠한 경우라도 책임을 완수하려 하고 복종, 인내심, 희생정신, 기억력이 좋아서 총명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우월심, 의협심이 강하여 남이 겁내고 하지 못하는 일을 즐겨하며 모험과 스릴을 좋아하고 타인과의 교제를 좋아하는 성질로 나타나게 되는 경금이다. 평관이 시신이면 군인, 경찰 등 무관직 계통이나 정계, 관계에 진출한다면 명성을 얻을 수 있고, 그러나 이때 조건이 하나가 있다. 이 경금이 병화를 만나서도 이것은 간목이 없다면 기름 없는 난로일 뿐이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이 경금 일간한테 병화가 살아육군으로 나타나 있다 할지라도 여기에서 임목이나 묘목이 반드시 한 글자 있거나 아니면 간목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을목이라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 병화한테 사화나 오화가 한 글자 있어야 좋은데 이 경금이 신강하다면 오화가 있는 것이 좋고 약간 신약하다면 사화가 있는 것이 매우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기름 없는 난로가 되면은 어떠한 위치 자리에 올랐다 할지라도 금방 끝난다 그래요. 그 어떠한 검찰총장 이러한 즉위를 해도 그 사람 사주에서 얼마나 오래 갈 것인가. 이 국가에서 임명장을 갖다 준다고 해도 그러면은 국가의 임명장에 의해서 된 그 사람이 몇 년을 하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그 자체가 기름 없는 난로인가 아닌가 그것을 봐줘라. 즉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 사주에서 관사를 생하는 재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부분을 봐주고 운에서의 도움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봐줘라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년 하고 갈 것이다. 몇 년 하다 그냥 추락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정부에서 이낙연 총리가 아마 그 물러나고 이렇게 그러한 얘기도 있던데 그러면은 이낙연 총리 사주를 뽑아서 그 사람의 관사를 생하는 재성을 보면 이 사람이 임기가 이번에 물러날 것인지 안 물러날 것인지 금년 기해년하고 그 사람 관사라고 대입을 하면 어느 정도 답이 맞을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평관이 시신이면 군인, 경찰 등 무관직 계통, 임명장을 받는 임명직 계통 또는 정계관계에 진출한다면 명성을 얻을 수 있고 예술이나 문장으로도 성공을 하며 평가는 지나칠 정도로 조심하고 경계하며 질서와 원칙을 지키는 성향이 상당히 강하다 그래요. 자 여기에서 하나를 또한 관상으로 보는 이 부분을 하나를 이렇게 해서 봐줄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눈썹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관직이 얼마만큼 높게 될 것인가 이 부분은 무엇으로 봐야 되냐면 이 사람 관직은 이미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마로 본다 그래요. 이마로 보는데 자 이마가 여기 인당 여기에서 눈썹과 눈썹 사이 이 부분을 봐주고 여기는 눈이 되고 여기는 또 눈이 되고 여기는 코가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 부분에서 이마의 형태죠. 옆으로 딱 봤을 때 일자다. 일자의 성향이다. 반듯하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얼마 못 간다. 바로 쓰러져 버린다. 이건 관에 임명할 그것도 아니고 일반 평민이다. 그래. 이마가 반듯하면. 그런데 여기에서 딱 옆으로 옆면으로 봤을 때 이마가 요렇게 되어서 머리가 요렇게 돼 있다. 아주 이마가 그냥 샤크니 뒤로 이렇게 해서 제껴졌다. 그러면 이것은 관직 등용이다. 관직이 높을 것을 상징한다 그래요. 이 이마에서 이렇게 해서 딱 봤을 때. 그런데 또 하나 이제 이 사람을 따르는 아랫사람의 형태를 봐줘라. 아무리 이 사람이 관직 등용을 하고 그러면 아랫사람들 이 사람은 즉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다.
그러면 아랫사람들에 해당하는 그것은 지금 현재 대통령 이 부분은 여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되겠죠. 또는 야권 인사들이 되겠죠. 이 사람들이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잘 따를 것인가, 이 부분을 봐줘야만이 이 사람의 관직에서 얼마만큼 오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알게 된다 그래요. 그러면은 그것은 뭘로 보느냐면 사주에서는 식상이다. 식상과 관살과의 관계성, 이 부분으로 얼마만큼 서로가 식상과 관살이 화합하는, 서로가 상조하는, 즉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수화상조라고 그러죠. 상조하는, 그러니까 병화의 빛을 밝게 하는 이 부분. 그런데 병화 임수가 없고 개수가 예를 들어서 있어가지고 병화의 흑운 차이를 하고 운 또한 개수였었다. 그러면 이것은 간직에서 탈락. 그 다음 봐주는 거. 이것은 아랫사람을 보기 때문에 턱으로 보게 된다 그래요. 턱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느냐, 얼마만큼 아름다우냐. 그러면 해년마다 틀리기 때문에 금년 기해년이라면 기해년을 놓고 이 사람 턱선에 점이나 주름이나 이상한 형태나 내지는 그 모든 것을 일일이 현민경을 대해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 금년의 관계를 갖다 볼 수가 있다. 얼마만큼 아랫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떠받들어 줄 것이냐, 이것을 봐주라, 그런 얘기예요. 언제 관상편에서 자세하게 이 부분은 또 얘기를 드리겠고, 평관은 나를 희생시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해주고 대가를 받는 성분으로 성격이 비교적 단순하므로 일단 결심이 서면 정관처럼 매사를 따지지 않고 저돌적으로 밀어붙이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금년의 대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 다음 대권 주자들을 관상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이마와 턱선 그 형태만 딱 보면 여야에서 그 대권 주자가 될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들이 있을 것인가. 그렇게 크게 인물이 부각되는 인물은 없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까지 얘기하면 조금은 그렇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그러므로 정관보다 더 위험하지만 재산을 모을 때는 왕창 모을 수가 있다. 따라서 평관이 사업을 한다면 정관보다 급성장할 수가 있다. 정관은 남과의 거래를 통해서 뭔가를 제공해주고 그것에 합당한 만큼의 돈을 받으면서 위험한 일을 굳이 하지 않는 성분이다. 대체로 무사 안일에 안정적인 일을 하는 성분이 정관이다 그래요. 그래서 어느 육친이나 마찬가지지만 평관 또한 희신과 귀신의 판단이 중요하고 평관이 일간을 무정하게 극하는 관계로 일간이 평관에 대항할 수 없다면 남에게 의지하고 무력하여 죄인처럼 음지로 드러난 떳떳한 직업이 못되고 신병신액을 겪게 된다. 그러나 신강하고 유력한 평관이라면 식상이 없으면 성질이 불같이 급하고 심강하고 평관이 허약하다면 매사에 불성실하고 게으르며 자만심이 강하고 평관이 과다하다면 파괴적인 행동, 독성적 성격으로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그래요. 그러므로 이때는 식상의 제살이나 인성의 설기가 필수이며 반면 무관성인 사람은 남으로부터 간섭받기 싫어하며, 자, 여기에서 사주에서 관살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섭받기를 매우 싫어하는 사람으로, 여자가 관살이 없고 무관성이라면 남편의 통제 간섭받기를 싫어하므로 부부애로 하기가 엄청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서로 간에 남난처럼 살거나 한 사람은 서울서 살고 한 사람은 부산서 살고 이러한 부분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무관성인 사람은 남으로부터 간섭받기를 싫어하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약해서 중요하다 그래요. 이 부분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기주의로 성격적인 평고함이 있으며
법 질서의 통제받기를 거부하는 즉흥적인 사람이 되는데, 자, 이 부분에서, 자, 그러면은 사주격에서 아까도 얘기를 했죠. 차이가. 이 경금이 정화를 만나고 간목을 만난 것과 이 경금이 임수를 만나고 간목을 만난 것과 격의 차이는 오로지 이 정화라고 그랬죠.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잘 들으셔요. 그런데 정화도 없다. 그러면 격이 많이 떨어진다 그래요. 그런데 다른 특성이 또 있다, 여기에서는. 자, 신금은 이미 완성이 돼 있기 때문에 화기의 재련을 죽기보다도 싫어한다. 이미 완성된 이 신금을 그것을 도치램프로 불을 대버리면 보석이 완전한 쓸모가 없이 깨어져 버리고 만다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빛으로 작용하는 병화나 정화는 그런 대로 날씨가 겨울에 태어났고 춥다면 난로 역할, 보온재 역할,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열기를 빛을 싫어한다고 해도 갑을 못 끼는 신금의 재산이기 때문에 이 재물을 성장시키고 키워줘야 하기 때문에 보온덥게, 그래도 양광이 있는 병화 태양, 이때는 괜찮지만 열기로 작용을 해버리면 갑을 먹은 이 화기에 두뇌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신금이 녹아버리기 때문에 일사무성이 되어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병정화를 전혀 반기지 않는다. 그래서 조건이 맞아야 된다, 신금은. 그리고 신금은 십천간 중에 최고로 좋아하는 글자가 임수이기 때문에 이 신금 성향은 어쩔 수 없이 한겨울이라도 이 임수가 투출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신금의 임무 자체가 임수, 해중 임수에 자기가 내려와서 자기의 모든 완성된 그것을 물려주고, 임수는 해수와 같기 때문에 해중 간목을 여기에서 키워서 이 다음 세상에 윤회계에 다시 간목으로 자기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미 완성이 되었으니까 윤회가 되어서 다시 한번 완성을 또한 거쳐야 되기 때문에 요 해수와 임수에 목숨을 거는 신금이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병정화 자체를 겨울이 됐건 여름이 됐건 별로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다. 오로지 신금은 임수와 해수만 있으면 천하 무사 태평 겁낼 것이 없게 되는 자기의 임무와 사명을 완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경금에서 바라볼 때 무관살인지 아닌지 이 부분은 양천간에 해당이 되고, 음천간은 신금이 임수를 오로지 원하듯이 을목 역시도 오로지 병화를 좋아하고 원하기 때문에 오로지 이 을목도 병화를 생각하는 것처럼 이 을목은 해수나 자수나 임수나 등 이거에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이 부분이 한여름에 태어났어도 임계수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요, 이 을목이. 왜냐하면 워낙 병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신금 역시도 마찬가지다, 이 부분은. 그래서 을목과 병화, 신금과 임수는 관살이 있어야만이 된다, 없어야 좋다, 뭐 등등등등, 무관살이니 뭐니, 이것은 음간에는 해당되지 않고 양천간에만 해당이 된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래서 칠살대왕이라면 이미 무정한 관계로 칠살의 도움을 기대하기 어려운데, 이때는 귀살로 변하여 주인이건 뭐건 간에 안면 무시하고 강탈하는 강도나 깊은 산속 호랑이를 만난 것과 같다. 그러므로 신체불구, 정신무력, 교도소행, 깡패, 강도로 돌변하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이 귀살의 성분이다. 일단 사주에서 귀살이 형성되면 천하에 의지할 곳 없는 고아와 같은 형태로 한많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그래요.
법질서를 지키라는 임명장이 평간요로 호랑이로 변했으니 그 피해가 사망으로까지 나타나 반명 행사를 당할 수 있으니 한마디로 귀신살은 백호살이요 혈광지사로 작용하게 된다. 자, 오늘 또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았고 오늘 또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